선관위 내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신뢰성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투표 제도를 놓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권에서 투표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이 오는 4일에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사전투표제 대신 과거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선거 기간을 금, 토, 일 3일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6.1%까지 하락하면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전체 투표 중에 사전투표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선거일에 일정상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좀 편리하다 이런 반응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전투표가 또 단점도 드러낸 거죠? 네, 일단 비용 문제가 큽니다.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 선거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보다 많은 비용이 쓰였습니다. 특히 소크리 투표 등 일각에서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관리는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본투표와 날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실제로 올랐습니까?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보면 사전투표율은 크게 올랐는데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가 투표 인원을 분산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투표율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건 투표를 그냥 분산시켰을 뿐이에요. 1, 2차 투표율에 변질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유권자 참여 기회를 넓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지금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늘리면 늘리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각 국가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신뢰라고 했는데요. 어떤 제도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의혹을 불식시키는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논란을 여야가 종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저런 논란들이 선관위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다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